지금 이 설정 켜두셨다면 카드 번호부터 비밀번호까지 통째로 해킹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63세 정보보안 전문가 정성철입니다. IT 보안 분야에서 33년 동안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스마트폰 보안 시스템 점검과 해킹 방지 교육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 설정 하나 잘못했을 뿐인데 모든 금융 정보가 털리고 통장이 텅 비는 사례 실제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앱 열자마자 비번이 자동 입력되거나 결제창이 너무 쉽게 뜨진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커들이 노리는 보안 허점 3가지, 당장 꺼야 할 설정 2가지, 그리고 절대해선 안 될 습관 1가지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스마트폰 보안 걱정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요. 아니, 그냥 문자 하나 눌렀을 뿐인데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문제인가 싶으셨대요. 하지만 은행에서 보안 기록을 확인해 보니 자동 로그인 기능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 그 기능을 악용해 금융 앱에 접근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메모장에 비밀번호를 따로 적어두셨다고 해요. 언제든지 찾아보기 편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 메모장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스마트폰이 해킹되자 그 안에 들어있던 메모장까지 모두 공격자의 손에 넘어갔던 거죠. 놀라셨죠? 하지만 이런 일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스마트폰 한 대로 결제, 이체, 공과금 납부까지 다 하시잖아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KT 요금 미납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링크를 누르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그런데 그 로그인 창은 진짜 같지만 가짜, 바로 피싱 사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동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저장되었다면 해커는 아무 노력 없이 여러분의 계좌에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청과 보안 전문기관에 따르면 자동 로그인, 자동 입력 기능을 켜둔 상태에서 이런 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고 자동 저장해 두는 분들 많죠? 실제로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정보 유출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자녀나 직원이 설정해준 대로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피해를 당하고도 잘 모르신다는 점이에요. 이체 내역을 보고서야 왜 빠져나갔지? 하고 뒤늦게 인지하시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가 발생한 분들은 대부분 특별한 해킹 기술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 설정을 바꾸지 않았고 생활 습관이 조금 위험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게 실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계좌가 털리고 카드가 복제되고 사진과 연락처가 유출되고 무단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설정 켜놓고 계신가요? 자동 로그인, 비밀번호 자동 저장, 클라우드에 모든 걸 맡겨두는 습관. 이런 편리함이 때로는 너무 쉽게 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해커들은 그 틈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꾸지 않은 기본 설정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틈을 노리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커들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여러분이 바꾸지 않은 설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 그대로 쓰는 분들이 많다는 걸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공격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쉽고 조용하고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곳부터 찌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목격하는 스마트폰 속 보안 허점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사진 찍자마자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 문서도 메모도 캘린더 일정도 알아서 백업되고 복원되죠. 하지만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상에 그대로 떠 있게 됩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계정의 비밀번호가 다른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일 경우 하나만 털려도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해킹 사례 중 클라우드 연동 사진이 유출된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 자동 동기화 설정을 끄지 않은 사용자였습니다. 두 번째, 블루투스 와이파이 자동 연결. 공공장소에서 무심코 켜두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자동 연결 기능. 편리하긴 하죠. 카페 가면 자동으로 와이파이 붙고 이어폰도 알아서 연결되니까요. 하지만 이 기능은 가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장치에도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해커가 만든 와이파이에 편의점 와이파이 같은 이름을 붙여두면 여러분 스마트폰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와이파이에 연결됩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이걸 중간자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비밀번호, 메시지, 사진 등이 해커의 장비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 앱 권한 무분별 허용. 앱 설치하실 때 모든 권한 허용 누르신 적 있으시죠? 사진, 위치, 마이크, 연락처 등등 필요하지 않은 기능인데도 습관처럼 얘를 누르셨다면 그게 바로 정보 유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계산기 앱이 통화 기록이나 위치 정보를 요구한다면 이건 절대 정상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앱이 앱스토어에 그대로 올라와 있고 수많은 사용자가 의심 없이 다운로드합니다. 알랩, KISA 등 보안기관 자료를 보면 과도한 권한 요청을 통해 정보를 빼가는 앱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앱은 한번 설치되면 뒤에서 몰래 작동합니다.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배터리, 데이터, 저장소를 조금씩 쓰며 정보를 수집하고 외부로 전송하죠. 이 세 가지 여러분도 모르게 켜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난 조심해서 쓰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설정을 열어보면 전부 활성화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은 처음 구입할 때 보안보다 편의성에 맞춰진 상태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꺼주지 않으면 이런 기능들은 항상 켜진 채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저도 상담을 진행할 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런 건 전문가만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설정 건드렸다가 더 위험해질까 봐요. 뭘 꺼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둬요. 그런데요, 그냥 두는 게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해커는 여러분보다 이 설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커는 여러분이 설정을 안 바꾼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딱 두 가지만 먼저 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보안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바로 이어서 가장 먼저 꺼야 할 핵심 보안 설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기억해주고 대신 입력해주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되니까 정말 편하죠. 하지만 편리한 기능일수록 해커가 파고들기 쉬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앱을 깔거나 돈을 들이거나 할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설정 화면에서 딱 두 가지만 꺼주시면 됩니다. 제가 수천 명의 스마트폰을 점검하며 항상 먼저 확인하는 설정 두 가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첫째, 로그인 자동 완성 끄기. 자동 로그인은 정말 유용하죠. 앱이나 사이트를 열면 비밀번호도 자동으로 채워지고 로그인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리함이 보안의 가장 큰 구멍입니다. 브라우저에 저장된 아이디 비밀번호는 해커가 악성 코드 하나만 심으면 통째로 복사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크롬, 삼성 인터넷 같은 기본 브라우저는 많은 사용자들이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쓰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 기능을 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기준 크롬 앱을 엽니다.
오른쪽 위점 3개 설정, 비밀번호 메뉴 선택, 자동 로그인 및 비밀번호 저장 모두 끄기, 삼성 인터넷 기준, 앱 실행 우측 하단 설정, 개인정보 보호 로그인 정보 관리, 자동 로그인 자동 채우기 끄기, 설정 몇 번만 터치하면 됩니다. 전문 지식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둘째, 앱 권한 점검 및 제한. 두 번째는 앱에 허용된 권한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모바일 앱은 처음 설치할 때 사용자에게 이런 걸 묻습니다. 사진에 접근해도 될까요? 마이크를 사용해도 될까요? 위치 정보를 허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안 그러면 앱이 안 열릴까봐 그냥 다 허용을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메모 앱이 내 마이크를 왜 쓰는 걸까요? 계산기가 위치 정보를 왜 가져가야 하죠? 이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바로 앱 권한을 점검해보세요. 핸드폰 기종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표적인 경로는 이렇습니다. 안드로이드 기준, 설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 각 앱 클릭 권한 항목 확인, 필요 없는 항목 허용 안함으로 변경. 특히 꼭 점검해야 할 권한은 마이크, 위치, 연락처, 파일 접근, 카메라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이 이 중 하나라도 허용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꺼주세요. 많은 분들이 설정 바꾸다가 뭐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스마트폰은 내가 만지는 만큼, 내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지는 기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동 로그인 끄기, 앱 권한 정리, 이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 스마트폰의 보안 수준은 몇 배 더 높아집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복잡한 설정은 한 번만 손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손주의 사진이 담긴 갤러리,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 은행 앱과 연결된 내 통장,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가장 쉬운 출발점이 바로 이 두 가지 설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설정을 아무리 잘 바꿔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사실 보안 사고의 상당수는 해커의 뛰어난 기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설정은 꺼놨더라도 습관이 그대로라면 결국 또 다른 경로로 정보가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한 가지 습관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비밀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해두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까먹을까 봐 문자로 보냈어요. 카톡에 나한테 보내놨지. 메모장에 저장해뒀어요. 스크린샷 찍어둔 거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10분 중 7, 8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저는 잠깐 멈추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그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문자함, 카톡, 메모장, 사진첩에서 비밀번호가 털려나간 사례가 어느 날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핸드폰 어디서도 수상한 걸 못 찾겠어요. 알고 보니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농협 비번 9823 카페, 그리고 클라우드 백업이 자동으로 켜져 있었고 스마트폰이 피싱 앱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그 한 줄의 메시지, 그 한 번의 습관이 수백만 원을 날려버린 겁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로 이걸 꼽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스마트폰 안에 기록하지 마세요. 이 말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경고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스마트폰은 단 한 번의 감염으로도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백업, 메모장, 문자함, 사진첩, 이 모든 게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크린샷도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캡처를 갤러리에 저장해 두시죠. 그 사진이 클라우드에 동기화되고 계정이 털리면 사진까지 다 유출됩니다. 최근에는 악성 앱이 사진 속 텍스트까지
자동으로 읽어내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스크린샷만 있어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저장해두면 편하니까라는 이유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공용 와이파이를 자주 이용하십니다. 마트, 병원, 도서관, 커피숍, 모르는 와이파이지만 비밀번호 없이 연결되고 속도도 빠르니까 그냥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용 와이파이가 해커가 만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이름을 프리 와이파이, 스타벅스 와이파이처럼 만들어두면 우리 스마트폰은 의심 없이 자동으로 연결되죠. 그 순간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이에 해커가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스마트폰을 쓰지만 해커는 그 안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다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편에서 저장한 비밀번호, 캡처해둔 은행 정보, 아무 생각 없이 누른 공용 와이파이, 습관 하나, 생각 없이 반복한 행동 하나가 우리를 위험 속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 얘기 같은데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중요한 정보는 절대 스마트폰 안에 직접 저장하지 마세요. 손으로 적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100배 더 안전합니다. 이제 보안을 지키는 좋은 습관 3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보안이라는 게 들으면 무섭고 막상 하려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작은 실천의 반복일 뿐입니다. 해커들은 기술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걸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세요. 비밀번호를 1년째, 아니 몇 년째 같은 걸로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외우기 편해서, 바꾸면 헷갈려서 그냥 그대로 쓰신다는 말씀 너무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한번 탈취한 정보를 몇 년 동안 보관합니다. 당장 피해가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 3개월에 한 번 가장 중요한 계정부터 비밀번호를 바꿔보세요. 특히 이런 조합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생년월일, 이름, 휴대폰 번호, 연속 숫자 1234000 등 대신 문자 숫자 기호 조합을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사이트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렵다면 암호장 관리 앱, 삼성 패스 키체인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절대 금융 앱 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데이터 아끼려고 와이파이가 연결되니까 별 생각 없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민감한 정보 절대 입력하지 마라. 특히 은행 앱, 쇼핑몰 결제, 개인 인증, 이런 작업은 공공장소 와이파이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집이나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 환경에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VPN 가상 사설망 사용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무료 VPN도 많고 앱 설치도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수상한 문자와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택배 배송 실패, 요금 미납, 소액 결제 내역 확인. 요즘 문자 참 그럴듯하죠. 게다가 진짜 택배 기다리고 있거나 요금 내역이 헷갈릴 땐 무심코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악성 앱 설치 파일, 피싱 페이지, 해커가 조작한 로그인 창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문자 하나 잘못 눌렀다가 스마트폰 전체가 감염되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카오톡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지인을 사칭해서 이거 너 아니야? 같은 말로 링크를 보내는 수법도 쓰입니다. 그럴 땐 진짜 보낸 게 맞냐고 먼저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스마트폰, 당신의 정보, 당신의 통장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보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기계를 잘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며칠 후 손주에게 사진 하나 보내려고 스마트폰을 켜셨을 때 예전보다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자동 로그인 대신 직접 입력하는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이기에 이 작은 실천도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폰을 켜고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셨나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다시 보셨나요? 은행 앱에서 조심스럽게 잔액을 확인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그 작은 일상 속에서도 늘 연결되어 있고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처럼 딱 2가지 설정, 딱 1가지 습관, 그리고 3가지 행동만 기억하신다면 그 어떤 해커도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에 쉽게 손댈 수 없습니다. 기계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든든한 보안입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까요?